그래서 지금 휴먼하고 AI와 휴먼 같이 일상이면서 비일상의 모든 것들을 같이 협업하면서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사실 이게 지금 AI라는 것 자체가 먼 미래인 줄 알았어요. 제가 회사 다닐 때도 AI 그래도 한 5년 뒤에는 나오지 않겠어? 그거 실생활에 들어오는 거?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중장기 전략으로 해서 이제 좀 먼 미래를 잡고 작업했던 거였는데, 아니 근데 이게 너무 빨리 온 거죠. 어느새 일상의 곳곳에 AI가 찾아왔고요. 그리고 우리 어린 친구들도 이제 코딩이 아니라 이제 AI 수업들도 이제 같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은 우리 산업에서도 그렇고 교육에서도 그렇고 AI가 굉장히 빠르게 지금 찾아오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여러분하고 같이 귀한 시간을 함께 나누는 것도 이렇게 AI와 같이 다양한 형태로 계속해서 작업을 해왔고, 이런 내용들을 알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좀 여러 가지로 형태로 협업하는 방식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제 예전에 현업도 그렇고 지금 하는 일도 그렇고 보고서, 뭐 제안서, 인쇄, 뭐 이런 내용들 전부 다 AI랑 같이 작업을 해왔었고요. NFT를 되게 많이 발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작품들을 그래도 NFT로 좀 발행을 해서 어느 정도 어, 이 내용들을 조금 보관을 하고자, 보관 목적으로, 아카이빙 목적으로 제작을 했었고요. 그리고 제가 요즘에 가장 힘을 쏟고 있는 컨텐츠 분야, 이미지도 있겠지만 영화, 컨텐츠 IP들, 그 다음에 세계관을 계속해서 제 머릿속에 남겨져 있는 스토리들을 어떻게든 현실화시키기 위한 작업들을 쭉 해오고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된다 미드저니 같은 책을 써서 여러분과 같이 나눌 수 있는 시간들도 많이 만들고 싶어서 이런 것들도 같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교육이라고 생각을 해요. AI라는 기술은 어차피 계속 발전할 거지만 그것을 사용하는 인간은 어떤 태도를 갖고 어떤 생각을 갖고 그리고 AI를 같이 협업을 해야 하나.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관심 있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역시나 광고 쪽도 아무래도 이제 많은 기업 쪽에서 이런 생성형 AI를 활용한 광고 쪽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서요. 이런 부분들이 저는 이런 모든 협업 과정에는 늘 믹스가 있어요. 모든 분들이 갖고 있는 스토리들, 경험들, 그리고 AI의 비현실을 만드는 이제 믹스를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은 제일 먼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야기 짓기. 저희 아파트 현관문을 열면은 바로 보이는 산이에요. 저는 이 사진을 찍은 이유가, 저 숲에는 과연 뭐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아직 안 가봤으니까 저 숲에는 뭐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한번 이미지를 한번 만들어보자. 영상을 만들어보자.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아이디어들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이미지로 작업을 하는 것이 좋을지 레퍼런스 자료들을 좀 모아요. 그래서 이런 바탕으로 해서 저 숲에는 어떤 스토리가 있겠다라는 것을 별도로 정리를 해둬요. 과연 이 이미지를 어떻게 표현을 하는 것이 좋을까? 표현 방식을 선택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이미지가 보여지기 때문에 항상 이 부분에서 이야기 짓기 다음에 이걸 먼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공유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상상했던 결과물과 선택한 표현 기법을 가장 잘 이끌어낼 수 있는 도구는 무엇일까? 그것에 대해서 좀 선택을 하고 있어요. 부품을 이제 제작을 할 거예요. 보통 우리가 미드저니를 쓰면은 이미지 하나가 나옵니다. 근데 이미지 하나를 나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에셋들을 제작을 해요. 우선은 이건 이미지적인 부품들인 거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부품은 사운드입니다. 새소리도 녹음하고, 물소리도 녹음하고, 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스틸 오디오라는 백그라운드 뮤직을 만들어주는 AI와 함께 배경음악 작업을 또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립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AI로 작업한 분들을 연결해서 결국에는 최종 완성은 언제나 우리 인간의 손으로 마무리를 짓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스토리를 작업하고요. 그다음에 그 스토리를 기반으로 마지막 조립하는 내용은 인간이 조립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지는 것이 이런 형태예요. 저는 이제 사진으로 예시를 들어볼게요. 아무래도 우리 주제가 AI로 현상하는 일상, 비일상이기 때문에 사진을 주제로 말씀드려볼게요. 미드저니를 카메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로 생각해서 작업을 할 때는 저는 오롯이 이제 카메라에 대해서 조금 많이 딥하게 파보는 편이에요. 요즘 나오는 카메라는 어떤 브랜드가 있고 그 브랜드의 렌즈 중에서 어떤 색감이 좋은 색감을 내어주는 렌즈가 있는지, 바디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여러 개 조사하는 편입니다.
어떻게 잘 써야 될지 모를 때는, 그리고 또 잘 쓰고 싶을 때는 미드저니, 다양한 AI 툴들을 목적에 따른 도구로 생각하면 확실히 좋은 이미지를 생성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예시로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목적으로 이미지를 만드나? 그것은 에디토리얼 패션 사진, 그리고 잡지에서 보시는 패션 화보 사진이 될 거고요. 이 자체에 대한 묘사는 머리를 슬릭백으로 언더컷으로 20대 남성 모델을 한 남자가 될 거고요. 또 이제 중요한 것이 이 패션 모델이 입고 있는 의상에 대한 묘사가 되겠죠. 그다음에 촬영 장비는 어떻게? 그리고 전체적인 색감 같은 경우는 톤 다운된 파란색, 그리고 조명과 빛 같은 경우는 핀 조명을 어떻게 해야 돼? 배경 묘사 같은 경우는 스튜디오 백월로 작업을 하고 싶다. 근데 결국 마지막에는 해상도 2대3 비율로 버전 6.0. 네,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하나가 빠진 게 있어요. 하나가 빠진 것이 있는데 바로 앵글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미드저니를 카메라라고 생각하시고요. 여러분은 카메라 감독입니다. 그래서 미드저니를 가지고 내가 생각한 이 모델을 어디서 촬영할 것인지 생각하시면서 카메라 앵글에 대한 내용을 꼭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이미지 두 장이 딱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하나는 AI였고 하나는 실제 촬영한 사진입니다. 답은 요게 AI였나? 얘가 AI고 얘는 실제 찍은 사진이에요. 근데 재밌는 거는 둘 다 같은 렌즈입니다. 얘는 둘 다 같은 카메라, 둘 다 같은 렌즈로 프롬프트를 작업을 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저는 이렇게 프롬프트를 짰습니다. 앞에 보시면은 저는 80년대 찍은 사진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80년대 창밖 풍경을 만들어 놨고요. 눈이 내리는 서울의 골목길을 촬영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촬영했던 니콘 FA 후지 컬러 C400으로 촬영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필름 그레인을 꼭 넣고 4대3 비율로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타일러를 꼭 넣어줬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진 촬영 시기 블럭, 사진 촬영 위치 블럭, 그리고 스토리 장면 묘사, 촬영 카메라와 필름, 파라미터 이런 것들을 추가해서 해당 이미지를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영화 좋아하시나요? 저는 영화를 정말 좋아하는데 이제 옛날 AI와 만나기 전에는 사실 영화만 봤습니다. 영화만 그냥 영화 스토리만 봤는데 이제는 달라졌어요. AI와 만난 뒤부터는 이제는 카메라를 굉장히 보고요, 조명도 보고요. 과연 저 감독은 저 씬에서는 어떻게 촬영을 했을까?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에서 촬영했던 실제 카메라가 이 아리캠 스튜디오 ST를 촬영했고요. 렌즈는 얘로 촬영했고 조명은 이걸로 작업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할 때 웨스 앤더슨 감독님을 가지고 이 웨스 앤더슨 감독 스타일로 어, 영화 장면을 만들어줘. 이게 아니라 웨스 앤더슨 감독님을 거론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웨스 앤더슨 감독님이 촬영할 때 쓰신 이 도구만 프롬프트에 집어넣어서 장면을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웨스 앤더슨 감독님을 색감 그대로, 촬영 구도 그대로. 그다음에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는 다니엘 콘 감독님이 만드셨는데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동일한 프롬프트인데 카메라만 다르게 있어요. 그 두 분의 이름을 거론을 안 하더라도 카메라 장비만으로 그분의 스타일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샷 온 왓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이 뭘로 촬영했는지 카메라 정보, 사운드 시스템. 그래서 이걸 보시면서 이 영화는 이 카메라로 찍었구나, 이 조명으로 했구나,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카메라 정보를 이 안에서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변을 좀 더 많이 둘러보시고 소리를 좀 많이 들어보고요. 냄새로 기억을 하시고 만져보시면서 그 느낌을 떠올리시고 천천히 이제 하나하나 음미를 해보세요. 그래서 감각 정보들을 하나하나 내재화 시키시면서 이제 그거를 글로 써보시는 연습을 좀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이야기를 짓는 인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야기를 짓는 인간. 글쓰기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대를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야기를 현실로 가져오는 AI를 같이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텍스트 투 이미지라고 했는데 사실 스토리 투 이미지라고 생각하고 있고 스토리 투 무비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AI와 어떻게 하면 협업을 하면 될까? AI와 협업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재료는 경험, 그리고 경험한 걸 토대로 좋은 상상을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이미지 만들 수 있을까? 그 도구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고 표현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AI에게 잘 전달을 해줘야죠. 결국에는 글쓰기로 마무리가 됩니다. AI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이 더 배우고 더 글을 잘 쓰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사진과 같은 결과물을 위해서 카메라 브랜드, 렌즈, 조리개값, 빛, 색감 이런 것들을 배우고 있고요. 3D 그래픽 결과물을 위해서 실제 게임, 공간 제작 등에 사용하는 툴들과 용어들을 배우고 있어요.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용하는 필름, 연도별의 색감,
감독별로의 미장센 등을 연구하고 있고요. 생각한 이야기를 잘 전달하기 위해서 그 이야기들 수집하고 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와 트리포 감독님인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영화를 사랑하는 첫 번째 방법은 같은 영화를 여러 번 보고, 두 번째 방법은 영화에 대한 글을 쓰는 것이고, 세 번째 방법은 결국 영화를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을 좀 다르게 바꿔서요. AI와 일상에서 잘 협업하는 방법은 뭘까? 첫 번째는 AI 툴을 내가 여러 번 써보는 것이고, 두 번째는 AI 툴과 함께 만들 나의 이야기, 나의 관점, 나의 기준을 딱 정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나만이 할 수 있는 AI 컨텐츠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AI 툴을 여러 번 써보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만든 프롬프트를 꼼꼼히 봤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야기 대신 나의 이야기를 대입해 봤습니다. 그래서 만들고자 하는 최종 결과물, 이미지 형태를 위해서 가장 나의 취향에 맞는 프롬프트를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색, 촉감, 온도, 냄새, 뭐 이런 것들, 감각들을 다 AI에게 전달해 주면 당연히 수없이 많이 만들어 보시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AI 툴과 함께 만들 이야기. 다른 사람에게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람에게 전달할 줄 알았으면 AI에게도 잘 전달할 수 있어요. 언제나 최종 결과물에 대해서 상상을 머릿속에 항상 그리고 있어야 됩니다. 안 되면은 중간에 프롬프트 순서를 바꿉니다. 형식, 문법, 단어들을 계속해서 바꿔가면서 상상했던 그 이미지에 가까이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나만이 할 수 있는 AI 컨텐츠를 만드는 것. 나는 무엇을 좋아할까? AI를 통해서 제가 제일 크게 얻은 것은 제가 뭘 좋아하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취향 체크가 중요합니다. 내가 현재 하는 공부, 일에서 AI를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이드 프로젝트로 뭘 할 수 있는지 생각하면 좋고요. 생각한 것을 실제로 만들어주는 것이 SNS를 통해서 A/B 테스트를 꼭 한번 해주세요. 시장의 피드백을 확인해보고 좋은 피드백을 모아서 개인 컨텐츠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그래서 0번째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나를 이해하고 인간을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활용을 하시면서 어, 여러분 자신과 만나고 내 자신에 대해서 이해하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확인하는 그런 시간들을 작업하는 내내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미드저니를 만난 것이 굉장히 행운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렇게 된다 미드저니를 이지 퍼블리싱과 같이 만든 것도 굉장히 감사한 일이라 생각하고, 덕분에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얘기를 나눌 수 있게 된 기회를 얻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된다 미드저니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된 칸이었고요. 오늘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벌써 10시네요. 그래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